다음은 오늘 조선주 문의가 많아가지고 대우조선행 골라봤거든요. 네, 오아미스님 맞으세요? 네, 저희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네, 28,000원에 진입이 되셨습니다. 5%밖에 안 되세요. 비중은 적으신데 21,200원에 오늘 힘차게 올라왔습니다. 네, 거의 11% 육박하는 급등 거래도 많이 붙으면서 네, 21,200원 나왔고요. 두 가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네, 비중을 더 늘려도 되나요? 그리고 목표가 네, 두 가지 문의 주셨는데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을 보고 있긴 한데 저희 시청자님은 되게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몇 달을 견디시고 이제서야 조금 움직이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비중 더 놔도 괜찮을까요? 단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사면 단가는 좀 많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이제 조선주는 전 트레이딩 대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과거의 영광을 좀 찾기에는 너무 좀 많은 그 진행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카타르 관련된 이런 호재들이 조선주 전체적으로 네. 큰 수혜를 좀 받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 뒷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게 사실 그 과거 이제 MB 정권 때 이 중동 쪽 관련되어서 우리나라가 약간 중립 시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가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이익 관계도 다르고 종교 문제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카타르 쪽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군사 행동으로 좀 적극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비밀 협약으로 좀 되어 있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카타르가 이제 하지 마라. 그 선물로 이번에 이제 이 배 선박 관련돼서 너희들 좀 밀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2, 3년 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요번에 이제 조선주들한테 재료로 이제 확 바뀐 겁니다. 근데 아직 이것이 이제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건너야 할 산들이 많아요. 설사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건너야 될 산들이 많은 거죠. 그 돈을 한꺼번에 지불을 하려면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선박을 배를 만드는 조건 자체가 전체적인 교역량이 늘어난다라는 기본 조건이 있어야만 주문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주문할 게 하다가도 중간에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있죠. 네. 그러려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고 교역량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장 비행기도 날아다녀야 되는 네. 거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대량 생산까지 되려면 최소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걸리거든요. 거고. 그러면은 조선주들도 지금 구간에서 바닥 탈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대발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만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네. 이런 어떤 변화된 요인들에 인해서 다시 찬밥 신세 될 수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거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거는 지금 지금 30선에서 잡는 거잖아요. 1440까지 갔었다가 1550도 있었고 1650도 있었고 1750도 있었고 1850도 있었고 1950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점 대비 뭐 반등 나온 포인트가 지금 1440에서 지금 2030이니까 거의 600포인트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스스로에 대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진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1550도 있었고 1660도 있었고 1750도 있었고 1850도 있었고 1950도 있었고 이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안 하다가 왜 지금 할까? 그죠? 지금 시세 다 보이니까 덩달아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된다고 했었으면 1500대도 살 수도 있었어야 되고 1600대도 살 수 있었어야 되고 그때는 악재가 많았으니까 못 샀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타이밍을 놓치신 거가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점을 잡은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전환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저는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지금 쓰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려 봤다가 23,000원대에서 24,000원까지 한번 넘어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요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진짜 뚫으려고 한다면 대우조선 해양이 작년도 8월달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작년도 8월달에 저점 찍었잖아요. 그죠? 그 자리. 그 다음에 올해 2월달. 올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2월달의 주가지수 위치는 얼마 수준까지 올라왔었냐면 2250까지 올라왔었고요. 작년도는 8월달 정도 됐었으면은 종합주가지수가 아마 2020선을 좀 이탈했었던 그 시점을
뭐로 아마 됐을걸요? 1900선까지 위협했었던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990선 요 자리하고 2월 달이면은 요 자리잖아요. 종합주가 2200일 때. 네. 근데 요거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똑같잖아요. 8월 달은 여기고 그다음에 지수 같은 경우가 2월 달이면은 어느 정도 주가 수준에 있는 거냐면 여기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2월 달이면 한 주가가 한 3만 원 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기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1890에 있었을 때와 수준과 똑같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보다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작년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레벨 다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 녀석이 뚫으려고 한다면 올해 작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경계로 있었던 이 자리가 한 2만 3천 원대에서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저 자리를 뚫지 않을까요? 만약에 진짜 근본적인 게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더 기다리더라도. 그러니까 예. 조금 설사 비싸게 사더라도 왜냐하면 저게 운이 없으면은 맞고 밀리겠을 그럴 수가 경우에는 있죠. 대발락도 예상해 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주식할 때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떨어질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2030에서 그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2130, 2230.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기회들을 놓치시지 않으셨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00대도 놓쳤고 1600대도 놓쳤고 1700대도 놓쳤으면 이제는 그러면은 타이밍 놓쳤다는 걸 인정을 하고 진짜 이 녀석이 벽을 뚫으려고 한다면 작년도 8월 달과 그다음에 이제 올해 2월 달 종합주가 지수가 2200 수준에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야만 진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4,000원짜리 차라리 제압하는 걸 보고서 사라. 그러면은 그건 의미 있는 자리를 뚫는 거다. 근데 만약에 포인트네요. 저 자리를 만약에 못 뚫는다고 보면 다시 대발락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사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 움직이는 게 각계 전투 형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세트 플레이죠. 세트 플레이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돌파가 되더라도 셋이 돌파되는 걸 같이 보시고. 알겠어요. 네. 중요한 거는 더 사시는 거는 싸게 사자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추세 반전의 의미가 나오는 가격대에 도착이 되면 그때 조금 더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그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현명한 적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전달 도와드립니다.